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아주 단순한데 동시에 꽤나 섬뜩합니다. 네, 좀 무서운 주제죠. 그쵸?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창작과 디자인의 표준, 그야말로 대명사로 군림해온 절대적인 우량 기업의 주가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당 423달러에서 241달러로 곤두박질 쳤죠. 아, 네, 바로 어도비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어도비. 시장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요즘 미드전이나 오픈 AI의 소라 같은 생성형 AI 보면 그 프롬프트 며칠 쳤다고 할리우드급 영상이나 전문가급 이미지가 뚝딱 나오는데 그럼 그 비싸고 복잡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도대체 누가 돈 주고 쓰겠냐 이거죠.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거기에 지금 2026년 현재 소프트웨어 주식시장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거든요. 아, 매크로적인 우려까지 겹쳤군요. 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어도비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왔던 경영진, 그 CEO 사임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거대한 기술적 격변기에 선장이 배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극단적 불확실성의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밖에서 떠드는 그 비관론의 렌즈를 잠깐 벗어두고 어도비의 실제 2026년 1분기 재무 데이터 그리고 현업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들이대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과연 AI가 어도비에게 내려진 진짜 사형 선고인지 아니면 시장의 집단 착각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그 할인 행사인지 말이죠. 당장 저만 해도 시장의 비관론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쉽게 나오니까 포토샵이 필요 없다. 이게 뭔가 창작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을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시장이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대중들은 AI가 만들어낸 화려한 결과물, 그 완성된 그림 한 장에 환호하잖아요. 네, 와, 진짜 같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현업의 디자이너나 마케터들에게 그 이미지는 그저 훌륭한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기업 환경에서는 그 AI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당장 로고도 박아야 하고 텍스트 폰트도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야 하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레이어를 픽셀 단위로 분리해서 색감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팀 전체가 공유하는 기존의 거대한 작업 흐름,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에 매끄럽게 통합을 해야 하거든요. 아, 워크플로우. 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출처도 모르는 데이터로 학습된 AI 툴을 썼다가 나중에 수십억 원짜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와, 그런 진짜 기업한테는 사형 선고네요. 그렇죠. 반면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저작권 클리어 데이터로만 학습이 됐잖아요. 전문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AI 툴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손에 익은 그 어도비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AI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 청취자 여러분, 이건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료를 넣으면 알아서 요리해주는 초고성능 3분 카레 기계나 전자레인지가 발명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렇다고 해서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갑자기 칼과 도마를 다 내다 버릴까요? 오히려 그 셰프의 주방, 그러니까 어도비 소프트웨어라는 전문 공간 안에 무엇이든 척척 뽑아주는 마법의 식재료 자판기 같은 AI가 들어오면 셰프의 요리 과정만 훨씬 환상적으로 효율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 셰프의 주방 비유에 하나 더 보태자면요. 어도비는 그 자판기를 셰프의 동선에 가장 완벽하게 배치를 해둔 겁니다. 동선에 완벽하게요? 네. 시장은 AI를 기존 도구를 부수는 망치로만 보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업 생태계에서 AI는 기존 도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엔진에 가깝습니다. 어도비가 구축해놓은 이 견고한 워크플로우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얄팍한 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셰프들이 여전히 그 주방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비싼 조리도구 구독료를 계속 지갑을 열고 내고 있느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당장 널려있는 게 무료 AI 툴인데 말이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자료를 보고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도비가 죽는다고 난리인데 정작 핵심 캐시카우인
구독 매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나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수치죠. 총 매출도 12% 증가한 64억 달러고요. 이 거대한 기업이 10%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숫자에 무슨 함정이라도 있는 건가? 숫자에 함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키를 비웃듯이 AI 중심 제품들이 그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경영진 발표를 뜯어보면 더 경악스럽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AI 우선 서비스들의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30%가 아니라 3배입니다. 와, 3배요? 네, 구체적으로 어도비의 자체 모델인 파이어플라이 구독, 그리고 크레딧팩 ARR은 이전 분기 대비 75% 성장했고요. 비디오 생성 작업량은 전년 대비 8배나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미지나 영상 편집자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 매일 쓰는 PDF 문서. 에크로벳에도 AI가 들어갔는데 거기도 결제액이 늘었나요? 네, 에크로벳 AI 어시스턴트의 AR조차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와, 진짜요? 수백 페이지짜리 기업 문서를 AI가 순식간에 요약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주니까요. 일반 사무직 기업 고객들조차 기존 구독에 돈을 더 얹어서 AI 기능을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밖에서는 AI 때문에 어도비 망했다. 유저들 다 도망간다면서 주가를 반토막 내놨는데 정작 실제 어도비 유저들은 와, 이 AI 기능 미쳤다 하면서 결제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 비즈니스를 갉아먹는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객들이 어도비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록인되는 경과가 나오고 있군요. 네,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전 CEO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주 뼈있는 말을 남겼거든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늘 어도비의 시장 기회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해 왔다라고요. 확장해왔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데스크톱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때,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갈 때도 시장은 늘 어도비의 위기를 말했거든요. 하지만 어도비는 그 기술들을 집어삼켜서 덩치를 계속 키웠습니다. 이번 AI라는 거대한 파도 역시 그들에게는 잠식의 위협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기회인 셈이죠. 그럼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파고들어 보죠.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다면 이 회사는 그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현재 주가 폭락 상황에서 청취자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재무적 마법을 일으키고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도비의 진정한 무서움이 바로 그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이 있거든요. 주가가 박살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990억 달러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1분기 영업현금 흐름이 무려 3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분기 최고 기록이에요. 1년이 아니라 단 석 달 만에요. 네, 석 달 만에요. 시가총액이 990억 달러인데 분기 현금이 30억 달러라면 이건 그냥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네요. 그럼 경영진은 이 돈으로 유망한 M&A 스타트업을 M&A 하거나 신사업에 막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영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 똑똑한 재무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이죠? 바로 1분기에만 약 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투입해서 810만 주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싹 쓸어 담은 겁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데 썼다는 뜻이죠. 청취자 여러분,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업자 10명이랑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피자 가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금고에 현금이 넘쳐납니다. 네, 행복한 상황이죠. 그런데 밖에서 엉뚱하게 이제 사람들이 피자 안 먹고 알약만 먹는 시대가 왔다며 헛소문이 퍼져서 동업자들이 공포에 질려 자기 지분을 막 헐값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넘쳐나는 금고의 현금으로 옆집 치킨집을 인수할 게 아니라 공포에 질린 동업자들의 그 헐값 지분을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파이 조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어도비 경영진이 지금 정확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은 설명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와 내부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보기에 현재의 주가 폭락은 시장의 발작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바근세일인 거죠. 박앤세일이다. 네, 고객들이 여전히 장기 계약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증거도 넘쳐나거든요.
고객이 이미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의 확정 매출, 즉 잔여 수행 의무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2억 달러요? 네, 총 연간 반복 매출 역시 26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어드비라는 피자 가게는 단골 손님들이 향후 몇 년간 피자를 먹겠다고 이미 선결제까지 든든하게 해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도대체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심층 분석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일 텐데요. 경영진이 제시한 2026년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3.30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 사이입니다. 이 전망치를 현재 주가인 약 241달러에 대입해보면요. 어도비의 선행 PE는 고작 10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행 B가 10배요? 네, 10배입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 빅테크 기업들은 PE가 30배에서 50배, 심지어 그 이상도 가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0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선행 PE 10배라는 가격표는 보통 비디오 대여점이나 쇠퇴하는 석탄산업처럼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 뻔한 산업에나 붙이는 사망선고용 꼬리표거든요. 맞아요. 완전 끝난 산업 취급이네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확인한 어도비는 어떤가요? 오히려 핵심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인 AI 매출은 3배씩 폭증하고 있잖아요. 와, 월세가 매년 두 자리씩 꼬박꼬박 오르는 강남 최고급 랜드마크 빌딩이 갑자기 동네 낡은 상가 가격표를 달고 경매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회사는 그 틈을 타서 유통 주식 수를 계속 줄여버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남은 주주들의 일주당 이익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식창을 켜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수치들을 보면서도 계속 주식을 던져대는 데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리스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약세론자들의 진짜 실체는 뭡니까?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무조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할 수만 없거든요. 크게 세 가지 현실적인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군요. 첫째는 아까 짧게 언급한 경영진 리스크입니다.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이 민감한 시기에 오랜 기간 배를 이끌던 선장이 교체된다는 건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실행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과 불확실성을 낳거든요. 새로운 CEO가 AI 통합 과정을 삐끗하기라도 하면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폭풍 한가운데에서 초보 선장이 키를 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군요. 두 번째는 거시적인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지출 둔화 우려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도비가 필수 도구라 할지라도 기업용 라이센스 계약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파인트리 한 통 먹을 걸 한 조각으로 줄이는 셈이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가 바로 시장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존재론적 공포. 네, 결국 그 공포네요. 당장 1분기 데이터로는 유저들이 AI에 열광하며 돈을 내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미쳤으니까 그렇죠. 5년 뒤, 10년 뒤에도 어도비가 살아남을까? 오픈 AI나 다른 빅테크들이 아예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준의 AI를 내놓으면 어도비 생태계의 하단 부분부터 진짜로 파괴되지 않겠냐는 그 원초적 공포 말이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눈앞에 찍히는 가장 화려한 실적 앞에서도 과거의 뼈아픈 트라우마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기술의 파도 앞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빼앗긴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어도비가 AI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AI라는 괴물이 창작 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극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 수당을 엄청나게 높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 10배라는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형성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과거 코닥의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해놓고도 자신들의 필름 제국이 무너질까 봐 그 시대를 외면하다가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비록 지금 어도비가 적극적으로 AI를 끌어안고 실적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제2의 코닥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있는 거네요. 그 거대한 심리적 먹구름이 당장의 눈부신 재무 실적마저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해부한 어도비의 상황은 두 개의 극단적인 우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장 바깥에서는 생성형 AI가 전문가들을 모조리 대체하고 기존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원초적 공포가 주가를 반토막 냈고요. 하지만 막상 그 생태계 내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디자이너와 마케터들은 저작권이 안전하고 익숙한 어도비 AI 기능을 쓰기 위해 기꺼이 결제액을 3배씩 늘리고 있고, 회사는 사상 최대의 잉여 현금을 긁어모아 박앤세일 중인 자기 회사 주식을 블랙홀처럼 쓸어 담으면서 남은 주주들의 몫을 폭발적으로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네, 펀더멘털과 센티먼트, 즉 실제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감정이 이토록 팽팽하고 극단적으로 괴리된 사례를 찾는 것도 금융시장에서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 적용하며 고민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프롬프트 몇 줄로 그럴싸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정한 상업적 가치는 과연 어디서 발생할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누구나 얕은 땅만 파도 AI라는 원석을 쉽게 캐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해진 원석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수많은 원석들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브랜드의 영혼을 불어넣어 찬란한 보석으로 세공해내는 전문 도구의 가치는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를 한번 돌아보세요. AI는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기존의 도구와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어도비의 딜레마는 비단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문제를 넘어 기술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방식과 직업의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마법의 식재료가 쏟아지는 이 거대한 주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구를 쥐고 요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